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4강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회 47번 문제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자, 용적률 묻는 거, 건폐율 묻는 것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우리는 용적률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모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조금 아직 더 시간이 있어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여기 좀 6번이라 나왔는데 1번입니다. 1, 2, 3, 4, 5. 자, 이거 처음부터 우리는 또 암기한 대로 해야 되죠. 자, 일종 전형주거지역은 몇이죠? 용적률이니까 100부터 시작해요.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일종 전형주거지역이니까 100. 3종은 100, 150, 200, 250, 300이죠. 그래서 300. 준주거지역은 그렇게 해서 500. 일반 공업지역은 300, 350이니까 350. 중공업지역은 400이죠. 공업지역은 50씩 늘어나죠. 300, 350, 400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됐습니까? 500인 준주거지역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한 문제는 꼭 나올 테니까요. 다음 29회 47번. 자,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그랬어요. 자, 이게 용도지역 안에서 어떤 뭐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뭐 건축할 수 있는 거, 건축할 수 없는 거 이거 물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표 2항에서부터 별표 2에서부터 22까지 한 20장이 넘는 21장이 넘는 거를 다 우리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유추해 보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리고 잘 나올 법한 것 제가 정리해 드린 거 그것만 일단 알고 시험장에 가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찍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 제가 정리해 드린 것 중에 아파트가 있었죠. 아파트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전일 독관농자 그리고 11이었어요. 그렇죠. 유가 유통 상업 지역이었죠. 유통상업. 그리고 저는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 녹관농자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 됐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면, 자, 계획관리는 녹관농자 중에 하나니까 안 되죠. 자, 일반 공업지역, 유전 1에서 일반 공업지역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안 되죠.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 되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이죠. 저층, 4층 이하예요. 아파트의 정의는 건축법에서 뭐라 그랬죠? 5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자,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정의가 뭐였죠? 중층 중심이에요. 중층. 중층이면 대략 한 25층 정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3종 전용 주거지역이네요. 일반 주거지역인가 하는데, 예. 공동주택 중심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말 나온 김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이었고, 그 다음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이었죠. 그래서 중고층 그러면 29층까지고요. 그래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30층 이상 지어야 이게 수지 타산이 맞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고, 상업지역이 쪽 성격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주거지역인데 왜 그걸 준 주거지역이라고 해줄 수 없다 이래서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29회 51번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그랬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지역이 나온 게 아니죠. 뭐 주거 지역, 뭐 상업 지역, 도시 지역, 뭐 관리 지역, 이런 농림 지역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엉뚱한 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별도 규정이죠. 별도 규정. 별도 규정.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요거는 여력이 되시면은 외우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그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 개발 진흥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다음 추일학지구 있었죠. 그다음에 자연공원구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그다음에 공업단지, 공업지역에 산업단지죠. 산업단지. 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뭐 첨단산업단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 건폐율은 40, 40, 60, 60, 70, 80. 그 다음에 용적률은 100, 150. 요건 정한 바 없고요. 요건 100, 180, 는 정한 바 없어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었죠. 개발진흥지구. 도시 외 지역은 40인데 자연녹지는 30이에요. 그 다음 취락지구가 자연취락이 있고 집단취락이 있었죠. 자연취락이 60이면 집단취락은 어디다 생기는 거죠?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하는 거죠. 집단취락은 40이었어요. 요거 두 개가 따로 있었고 나머지 4, 4, 6, 6, 7, 8, 100, 150, 100, 180. 그래서 개수, 취전, 운공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여기서 제일 큰 게 뭘까요? 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구역이면 그죠? 60이죠. 얘는 60.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래요. 농공단지 70이죠. 70.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40이죠. 40. 도시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자, 도시 외면 40, 자연녹지면 30. 그러니까 얘는 40이네요.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 30이네요. 얘는 30. 그래서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것은 얘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외우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해하고요. 여력이 되면 자, 외우다 이제 외울 게 없다. 그럼 요거 한번 챙겨가자. 그 얘기였어요. 그 다음 28회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것도 굉장히 용적률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용적률이었죠? 준주거지역은 이것도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100, 150 이렇게 500이죠. 준공업지역은 400입니다. 자, 일반공업지역 350.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얘는 300이죠. 그래서 제일 낮은 게 리을이네요. 그 다음 디귿, 그 다음 니은, 그 다음 기역.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이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23회 92번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옳은 것을 찾는 거죠.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높이, 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죠?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죠?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니은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맞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지구 구역에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맞죠? 맞고요. 리을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자, 자연 취락지구는 녹간 농자에다 지정하는 거고요. 녹간 농자는 4층 이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도 자, 고도지구라고 그랬어요. 무슨 지구 나오면 행위 제한은 어디서 정하냐면 조례로 정한다 그랬어요.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고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높이를 어떻게 할 건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관리계획.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 있었죠?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에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되고요. 이게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겠죠.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해당 조례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취락지구는 나왔죠.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시행령. 이거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특법이죠. 개특법으로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이거는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게 예외였어요. 지구는 조례가 원칙이고 예외가 요거였다고 정리해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죠?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어요. 4번. 문제풀이 하다 보면 제가 강의했던 거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셔야 될 텐데. 자, 22회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및 용도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는다. 옳은 것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먼저 제일 강한 거 자연환경보전지역이죠. 근데 도시지역이라고 그러네. 틀렸어요. 2번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지역에서 제일 강한 거 생산녹지 아니죠. 보전녹지죠. 틀렸어요. 3번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 이거 맞네요. 그래 얘는 맞았어요. 4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아니죠. 도시계획 꼭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사업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협의를 하던가 그 다음 농업 관련 농림 임업이나 농업 여기에 관련된 거 그 다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 공공이용시설 그리고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만 아주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특이한 게 뭐였죠? 경미한 사항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대신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이거는. 자, 5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회 84번 AC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0제곱미터의 대지는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대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800,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200씩 걸쳐 있대요. 자, 하나는 800이고요. 하나는 200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1종 일반이었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 200은 뭐였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 걸쳐 있다. 갑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1200이래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1200 지을 수 있대요. 자, AC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그랬어요. 여기 용적률이 뭐냐? 그 용적률이 뭔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치고 다만 조례상 2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죠. 여기의 용적률은 200%래요. 자, 그러면 이 용적률이 뭐냐는 거죠. 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1200이래요. 그러면 자, 대지 면적에 800에 각각 해서 더해서 1200이 나오면 돼요. 용적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면 120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800 대지 면적이 800이고요. 그 다음 여기 용적률을 모르죠. 곱하기 몰라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200에 곱하기 200%죠. 그러니까 2를 더해줍니다. 그럼 400이 되고요. 더하기 여기 값이 더해서 1200이 나오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800이죠. 근데 여기는 여기 값이 800이 나오려면 여기는 1이죠. 1이니까 여기의 용적률은 100%예요. 100%.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몇 년이 어쩌고 저쩌고의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죠?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실효 규정에 대한 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고시를 지으면 실은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뭐죠? 지난 다음 날이에요. 효력은 대부분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년이고 다음 날이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네요.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공동구에 대한 얘기래요. 공동구는 정의할 게 몇 가지 없었죠? 몇 가지 잠시 정리해 볼까요? 자, 2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200만. 그 다음 기반시설에 모두 수용해야 돼요. 누구는 공동구에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누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그 다음에 수도,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는 물이죠. 그 다음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도 수용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스와 하수관 이것들은 설치하기가 되게 까다롭다 그랬어요. 이 두 개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요. 자, 20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하기로 했으면 공동구 포함하는 계획을 개발계획에 넣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 5년마다 안전, 유지 보수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1년마다 최소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 요거 정도 정리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기초사항 보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랬죠. 이거 뭐죠? 유지 관리 계획이면 5년이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자, 이거 매수 청구에 대한 얘기네요. 매수 청구. 매수 청구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건 1년이 경과하면 아니고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해놓고 2년이 경과하면 2년. 좀 이따가 정리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죠. 틀린 겁니다, 이거. 그리고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죠. 틀린 거예요. 5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 규정 나오면 20년이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8회 문제예요. 28회 문제.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옳은 거. 5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매수 청구 얘기죠. 매수 청구는 정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매수 청구는요, 언제 할 수 있죠? 일단 실시계획이 있으면 인가가 나면 안 돼요. 실시계획이 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해. 그러면 지목이 뭐였죠? 지목이 대인 경우. 지목이 대인 경우만 이 대면 토지와 또 건축물까지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하죠? 지자체장이 원칙인데 설치 의무자가 있다면 설치 의무자가 제일 우선하고요. 그 다음 시행자가 있다면 그 다음 순위가 시행자예요. 그 다음 지자체장이에요. 이 순서대로 설치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6개월 이내 매수를 할 건지 매수 안 할 건지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자, 매수하기로 했어요. 매수하기로 했다면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돼요. 2년. 그리고 자,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안 해요. 그러면 허가받아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죠. 단공일이라고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작물, 그 다음에 1종 근생, 2종 근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치하지 못하는 게 있었죠.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방,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거요. 그래서 안단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정리가 꼭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요. 지자체가. 근데 매수 의무자가 얘네들이 아니라 지자체장이에요. 지자체장.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장이라면 돈이 없는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 발행은 누구한테 할 수 있죠? 누구한테 채권을 부여할 수 있죠? 원하는 자. 근데 원하는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부동산이나 비사업용 토지, 아무것도 안 하는 노는 땅이죠. 비사업용 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다 주냐? 100% 아니죠. 3천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주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채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정리가 꼭 되셔야 됩니다. 자, 매수 청구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보면 고시부터 5년이 아니죠. 10년이었죠. 2번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뭐였죠? 200이었죠. 200만. 틀린 겁니다.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자,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건 뭐였죠? 가스 하수관. 까하. 그래서 하수도관은 맞죠, 이거. 4번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안전 유지 관리는 5년, 안전 점검은 1년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틀린 겁니다. 이건. 5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자, 효력을 잃으면 20년.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이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요, 저절로 좀 이해되고 또 학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8에 51번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권과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네요. 광역시설에 대한 내용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맞는 거고요. 2번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아니죠.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설치,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3번 봉안시설, 도축정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광역시설이 될 수 있죠. 광역시설은 선형시설 있죠. 기차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항만, 공항 이런 것들. 도축장, 봉안시설. 봉안시설은 뭐죠? 장사시설이죠. 책에는 장사시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사시설에는 봉안시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된다. 장사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장사시설 장사시설에 뭐가 있죠? 화장터도 있고요, 자연장지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도 있죠. 여기 나왔던 봉안시설, 봉안시설이 요즘에 얘기하는 그 봉안당, 그 예전에는 납골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납골당이 일본식 용어다 그래서 봉안당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4번 여기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4번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때 예로 들었던 게 한국고속철도법인이었어요. 이런 경우 철도 같은 경우는 광역시설이지만 국가가 만들어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 법인으로 만든 한국고속철도, 여기에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에 88번이에요. 지목이 대인 경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매수 청구에 대한 문제네요. 자, 매수 청구 나오면 매수 의무자가 누군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A광역시 B구에 소지한 지목이 대인, 그러니까 매수 청구 가능한 지목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래요. 얘네들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다. 갑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갑의 토지는 매수 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우선순위가 뭐였죠? 설치 의무자 있었고, 그 다음 시행자였죠? 자, 시행자 없다면 그땐 지자체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행자가 있죠. 시행자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거죠. 2번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 포함되죠. 토지와 건축물 둘 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지자체 장만이 할 수 있어요. 지자체 장만. 근데 여기 지금 매수 청구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그러니까 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린 거예요.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갑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된다. 이건 맞죠. 5번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자, 다세대도 안 되고요. 그리고 3층 이하예요. 3층 이하.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작물, 1종 근생, 2종 근생, 안 되는 거 안단노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방, 다중생활시설 맞죠? 자, 27회 91번 문제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하죠? 해당합니다. 맞아요.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요, 시행자가 누구죠? 시행자 원칙은 이반권자예요. 이반권자. 특권 특시군이에요. 이반권자가 원칙이고요. 예외로 국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있었죠.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가계획이고요.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광역시설이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행정청이죠. 그리고 비행정청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비행정청. 비행정청도 둘로 나뉘어요. 자,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 하던가 아니면 탑법에서 개발계획 시행자, 탑법 개발계획 시행자 또는 도로를 깔아서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거죠. 무상귀속. 얘네들 빼고 그 외 민간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볼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래요. 그러면은 공공기관이죠. 그럼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맞죠? 4번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죠. 비행정청이라도요, 새로 설치한 거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이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맞네요.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맞죠? 그래서 27에 91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6번 문제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틀린 것. 1번 매수 의무자가 틀린 것.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언제?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2번 틀린 거죠 이거. 틀린 거 1번 바로 나오네요. 2번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채권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여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한국주택공사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건데 이건 맞죠.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자, 10년이 지나서 매수 청구를 하는 건데 이거 채권을 받았는데 10년 뒤에나 현금으로 돌려준대요. 그럼 20년이 돼버리잖아요. 20년이 되면 어차피 실효돼서 내가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10년 이내로 하는 거죠. 네, 맞아요. 4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맞죠? 단공12에서 공이 공작물이었죠. 5번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제일 우선순위는 설치 의무자, 그 다음은 시행자, 그 다음 지자체장. 그래서 26회 86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5회 85번.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죠?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나오면 그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구나,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머리에서.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되래요.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죠.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자니까요. 그래서 맞는 거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맞죠? 3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맞죠? 공치법 준용합니다. 공치법 준용해요. 맞아요. 4번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자, 2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숫자를 좀 잘 챙기셔야 돼요. 3천만 원. 5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 안 하면 허가받아서 단공11 건축할 수 있다. 자, 25회 86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그러면 뭐였죠? 변전소하고 발전소, 얘네만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돼요. 자, 반드시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변발이었어요. 변발. 그럼 변전소 그리고 발전소였죠. 이 두 개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되고요. 나머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송유시설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하나예요. 그래서 변발송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3번 변전소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24회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옳은 것. 1번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아니죠.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거는 이전 문제다 봤던 거 변발송.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다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실시계획 인가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5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3분의 2 정도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면 7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7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실효가 돼요. 다음날 실효.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만 있었다면 일단은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제 공고를 받았대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니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하는 거고요. 해제를 신청해야 돼요.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해제를 결정할 수 있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4번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그 도에 속하지 않았대요. 도가 있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군이 그러면 다른 시나 도겠네요. 현재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건 맞죠. 만약에 같은 도라면 어떻게 되죠? 같은 도에 속한 시와 군이 서로 이런 이해관계에 있다면 그때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고, 서로 다른 시와 도라면 행안부 장관의 결정을 따르는 거죠.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사업 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렇지 않죠. 반드시 협의를 해서요, 누가 할 건지 1인을 지정해야 돼요.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지사나 해당 도 안에 있는 시와 군 사이 또는 시와 도 사이라면 국장이 지정해서요 고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답은 24일 88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도시군 계획시설 좀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